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의 베트남 이야기 시간입니다. 제가 베트남에서 16년 동안 이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여러 이제 베트남 관련된 문의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의 특임 교수로 있습니다. 베트남 국제결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국에서 그 한국인들의 이혼율이 과거에는 3명이 결혼하면 1명이 이혼을 했는데 요즘에는 2명이 결혼하면 1명이 이혼을 하고 있습니다. 뭐 주변에 이혼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뭐 제 주변에도 이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이혼이라는 것이 과거하고 굉장히 개념이 다르죠. 뭐 2000년대만 해도 뭐 결혼이다, 이혼이다 그러면은 뭐 전과처럼, 뭐 범죄처럼 막 그렇게 사람들의 인식을 했어요, 사람들이. 그 왜냐하면은 조선시대 때 우리는 뭐 칠거지약이라 그래가지고 이혼 이 문제를 거의 여성들한테 돌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이제는 이혼이라는 것이 굉장히 가깝게 들려오는 소리가 됐고요. TV에서도 보면은 우리 이혼했어요 라는 프로가 있어요. 이 정도로 상황이 변한 겁니다. 그래서 한국인들도 2명이 결혼하면 1명이 이혼하는 그러한 판국에 베트남 국제결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혼할 때 그 사유가 있어요. 사유의 1위가 성격 차이입니다. 성격 차이. 그러니까 언어가 통해도 성격 차이 때문에 이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문화 차이가 있겠죠. 네, 문화 차이. 예, 국제 결혼이니까 베트남과 한국의 문화 차이. 이 비슷하면서도 굉장히 달라요. 예,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점점 갈수록 이런 면이 굉장히 다르구나. 이런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경제적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한국하고. 경제적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판단 기준의 차이도 많이 납니다. 베트남에서 많이 활동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예? 그리고 언어적 차이가 나요. 그 언어적으로 풀 수 없는 문제가 많이 있을 텐데 어떻게 할 거예요? 한국인 부부들끼리도 성격 차이가 있고 소통이 안 되고 대화가 안 되는데 그 외국인 같으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더더욱 소통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쵸? 결혼을 저도 이제 제 자녀를 성인까지 다 양육을 했어요. 그래서 뭐 첫째는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자기 길을 가고 있고 둘째는 이제 군인으로서 이제 또 길을 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다 성인이 되다 보니까 이제 한국은 조론도 많이 합니다. 조론. 그렇죠? 조론. 그래서 일본처럼 결혼을 유지하면서 서로 어떤 자기 길을 가는 거죠. 제 인생, 제2의 인생을 자기의 길로 가는 겁니다. 이제 뭐 90세까지, 100세까지 사니까 50대에 황혼 이혼이 높아지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혼이 평균 이혼 연령이 36세였는데 지금 48세거든요. 그 정도로 황혼 이혼이 많아지고 있는 겁니다. 자녀들 다 양육하고 나서 이혼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나도 뭐 자녀들 뒷바라지하고 또 남편들 입장에서는 어깨가 무겁잖아요. 또 여자들 입장에서는 나도 이제 밥 차리는 것도 힘들고 살림하는 것도 싫고 누가 해주는 밥도 먹고 싶고 뭐 이런 식의 이제 생각들이 변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론을 선언하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절반 이상이 그 조론에 찬성을 하고 있어요. 한국도 곧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혼을 하면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제 주변에 이제 이혼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자녀 문제예요, 자녀 문제. 양육권 문제, 양육의 문제, 또 자녀의 정서 문제, 자녀의 심리 문제 이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별거를 하면서 아이들이 크면 이혼한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아이가 성인이 되고 딱 이혼을 하는 거예요. 또는 그때 이혼하자라고 약속을 하고 별거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네. 그래서 쉽지 않은 문제다. 결혼을 하는 순간 양육의 문제를 생각하셔야 돼요. 결혼이라는 것이 저도 자녀를 성인까지 2명을 양육을 하면서 참 힘들었거든요. 아이들이 출생하고 임신부터 계속 이제 병원에 가야 되잖아요. 임신 검사 뭐 각종 검사들을 하잖아요. 그때부터 임신해서 이제 태어나서 이제 그때 아이의 육아, 그 다음에 어린이집을 가고 유치원을 가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힘든 문제입니다. 이거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결혼이라는 게 엄청 힘든 일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는 그 이혼까지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혼하면은 그냥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재산 분할의 문제가 있죠. 그 다음에 위자료 문제도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자신이 예를 들어서 재산 분할 또는 뭐 위자료 이런 것까지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거기 육아 문제, 그리고 이혼했을 경우에 이제 혼자 살아가야 할 남은 인생, 또 그 상처, 받을 상처, 주변 사람들이 받을 상처까지도 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전체적인 부분들을 생각하는 것이 그게 결혼인 거예요. 그래서 베트남 국제결혼 어때요? 라고 질문을 하는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해드리겠어요. 한국도 두 명 중에 한 명이 이혼하는 그런 판국에 무슨 얘기를 해드리겠습니까? 사랑해서도 사랑을 했는데 결혼이 사랑을 죽여버리거든요. 왜냐하면 육아도 힘들고 각종 뭐 성격 차이라든지 같이 살면서 부딪히는 것 때문에 지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해요? 야, 진짜 결혼이 사랑을 죽이는구나.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각종 그 양가의 갈등들 이런 것도 무시 못하죠. 그런 것 때문에 나중에 이제 뭐 결혼, 이혼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거 다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걸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베트남 뭐 사람들이 어때요 그러는데 한국 사람도 좋은 사람 있고 나쁜 사람 있잖아요. 베트남도 똑같아요. 좋은 사람 있고 나쁜 사람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 뭐 심지어는 정치인들도 국민 막 속이잖아요. 심지어는 뭐 대법원장이 거짓말 하잖아요. 그렇죠? 똑같아요. 한국도 그렇고 베트남도 그렇고 좋은 사람 있고 나쁜 사람 있고 진짜 다른 사람 속이는 사람 있고 진실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베트남에서 활동을 하면서 진실한 사람도 만나봤고 좋은 사람도 만나봤어요. 진짜 제 돈을 그러니까 30억 동이면 1억 5천만 원이거든요. 30억 동을 훔쳐가려고 하는 사람도 만나봤고요. 그걸 막아주는 사람, 은행 직원이 그걸 막아줬어요. 막아주는 사람도 만나봤습니다. 또 제가 사기도 당해보고요. 그리고 저를 위로해주는 사람도 만나봤어요. 또 한국인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인이 뭐 베트남 사람하고 짜고 저한테 사기치는 그런 것도 당해보고요. 한국인들한테 지독하게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내리는 결론은 한국인이나 베트남이나 별반 차이 없다. 다만 뭐 여러 가지 좀 문화적 차이라든지 개념의 차이들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세상 사는 곳 어디 가나 똑같은 거예요. 좋은 사람 있고 나쁜 사람 있고 그리고 개념 차이 있고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속는 거예요. 한국에서도 똑같아요. 외국인들이 잘 모르면은 속입니다. 심지어는 인천공항에서 택시 가지고 속인다 그러죠. 똑같습니다. 네, 베트남에서 우리가 베트남어 모르니까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베트남 문화 모르니까 속임을 당하는 겁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상대방의 약점을 보면은 그 약점을 이용하려는 그러한 또 하나의 본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좋은 사람들은 감싸주고 도움을 주겠죠. 그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트남 국제결혼 어때요? 이거 뭐 정답이 제가 지금 드린 말씀 드리고요. 근데 이제 간혹 가다 보면 계획적으로 한국인들을 속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계획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진짜 조심해야 되죠. 네, 그래서 한국으로 가야 할 어떤 비행기 티켓으로 그리고 국적을 취득할 하나의 통로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거는 사전에 차단을 해야 되는데 방법은 뭐예요? 충분히 사귀어보고 결혼하는 거죠. 어떻게 결혼을 그냥 하루아침에 맞선을 보고 결혼을 하겠습니까? 그거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것이 아니라 적어도 1년 이상 사귀어 봐야죠. 한국인들도 1년 이상 사귀어 보고 그리고 결혼을 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충분히 사귀어 본 다음에 결혼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바로 이혼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아는 분은 신혼여행 가서 이혼을 결심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서방 국가들에서 보면은 이 동거가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는데 그게 나쁜 게 아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과거에는 제가 그런 생각을 못 했는데 이제 이렇게 나이가 들어보고 또 자녀를 다 성인으로 키워보니까 그게 나쁜 게 아니구나. 차라리 결혼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결혼 서약하고 그 다음에 이혼해서 상처 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동거해보고 진짜 괜찮은 사람이다. 진짜 내가 평생 사랑할 만하다. 믿을 만하다. 그때 결혼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베트남 국제결혼 어때요? 기획적으로 속이는 거는 사전 차단해야 되는데 그거는 충분히 사귀어보고 결혼해라. 그리고 한국에서도 이혼 사유의 가장 높은 부분들이 성격 차이라 그랬죠. 이 언어 차이, 문화 차이가 굉장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결혼 쉬운 게 아닙니다. 그 쉽게 결혼하자는 거 자체가 위험한 거예요. 네,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베트남 국제 결혼 어때요? 꼭 사귀어 보시고 베트남어 공부하시고 충분히 의사소통하여서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결혼을 하시고요. 결혼 쉬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혼 정말 복잡하고 힘든 거죠. 거기 생각하시면서 그러면서 신중에 또 신중, 인생의 가장 큰 신중을